자, 이제 우리가 부동산 공법 총 4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봤고요. 그 4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 방금 기출문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한번 느끼셨을 텐데요. 바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문이 아닌 기술로, 테크닉 가지고 우리는 푸는 연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이해해야만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럴 시간 없어요. 그러면 테크닉을 가지고 요 문장 나오면 이거 나왔었지 하고 그 문장을 찾으려낼 줄 알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절대 쫄 필요 없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합격 점수 맞아요. 그러니까 겁먹어버리면 일단은 잘한 사람들도 시험 본 날 떨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수 안 나오는 거예요. 모의고사 점수가 좋았던 분들도 시험 보는 날 점수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모의고사 점수 안 좋아도 뭐 언젠간 되겠지 하고 하다가 합격하면 되는 거야. 합격한 그 날, 그죠? 시험 보는 그 날 합격 점수 맞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가더라도 끝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천천히 가더라도 끝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우리 공법을 저하고 이제 공부하면서요. 우리가 보통 12월 과정에서는 기본서 기초인원 수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용어 정리집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용어 정리를 제대로 알아야 앞으로 우리 공부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월달 강의에서 조금 귀가 잘 안 들리고 하시는 분들은 11월, 12월에 바로 이 용어 정리, 요 강의를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강의를 한 번 정도 더 빨리, 뭐 2배속으로 좀 들어본다든가 이렇게 하시면은 이 용어 정리가 된 순간에 1월달께 보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공법 기초 알기인 11월, 12월 강의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벌써 6개 단계 1단계가 끝난 거예요. 자, 이제 5개 단계 남은 겁니다. 그래서 1, 2월에는 기본 이론, 그렇죠? 그러면서 빈출 문제집과 함께 키포인트, 제가 지금 나눠드린 키포인트를 중점적으로 해서 공법 기본 알기를 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빈출 지문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빈출 지문집에서 공인모 빈출 기출 문제 있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 자체를 거기서 뽑아가지고, 그렇죠? 그 공법 내용, 제가 그 공법 기출 문제는 제가 썼기 때문에 그 내용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다는 매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필요한 내용 좀 하고 그보다 조금 더 난이도 있으면 좀 다음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3, 4월 그리고 5, 6월, 7, 8월, 9, 10월 이렇게 구성을 해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5단계 남았다. 그래서 1, 2월에는 공법 기본 알기, 3, 4월에는 이제는 좀 알았으니까 공법 필수적 알기, 그리고 5, 6월에는 이제 문제 풀어야 되겠죠? 공법 문제 알기, 7, 8월에는 이제 지쳤잖아. 그렇죠? 공법 이 정도 하면 또 지칠 수 있으니까 지치지 말라고 공법 심폐소생 한번 하고, 그리고 마무리해서 시험을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게 아니야. 여러 번 해. 그죠? 여러 번. 그러니까 반복하고 또 하고 계속 한단 말이에요. 9월, 10월 달에는요, 그냥 매주 처음부터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겹게 가는 거야, 몇 번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6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랬죠. 그러면 그 6개 법률이 뭔지 이것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과연 도대체 우리는 뭘 배우느냐? 그렇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렇죠? 부동산 공법. 자, 이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공법이에요. 자, 그러면 법이죠. 그죠? 법. 자, 우리는 법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법이란 사람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계가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만들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것을 뭐 공상, 과학, 추리소설 써가면서 만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경험을 토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요, 나이가 어린 쪽보다는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드신 분들이 법률적 마인드가 더 좋아요. 법을 공부해서가 아니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경험.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인생의 경험을 하다 보면은 법과 많은 경험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나에게 익숙해지게 되는 거지. 근데 어린 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 법과 정치. 이런 과목이에요. 왜? 법 나오니까 어려운 거야. 일단 무서운 거죠. 법 자체.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지. 왜? 경험이 없으니까. 자, 두 번째는 용어 이해가 50%입니다. 왜? 법률은 용어 해석이에요. 용어. 그렇죠? 법이 한자어란 말이에요. 한자. 근데 우리나라 법은 대륙법계예요. 즉 독일법입니다. 독일법을 일본이 가져왔어. 일본이 가져와서 다시 한국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법을 한자로 번역해 가지고 한국으로 가져왔으니까 당연히 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말 자체가. 그래서 그 말을 알려면 용어를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용어는 법률 사전 읽어봤자 결국은 영영사전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법률 사전 읽어봤자 소용없다. 그렇죠? 그리고 국어사전 봐야 되는데 국어학자들이 법률적인 것을 국어로 풀었을 수 있을 만큼의 법률을 아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국어학자들도 어쩔 수 없이 법률 용어 사전에서 가져다가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어 사전도 법률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쉽게 법률 용어를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11월, 12월에 여러분한테 드렸던 프린트. 그 법률 용어지. 요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쉽게, 최대한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알아볼 수 있게끔. 그죠? 풀어서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법률 용어집을 꼭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활용하셔야 돼요. 뭐가 이해 안 되면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용어만 잘 계속 읽어봐셔도 돼. 그것만 해도 40점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법은 길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뭐뭐 해라. 그러면 하면 돼. 뭐뭐 하지 마라. 안 하면 돼. 그쵸? 안 하면 되는 거고 하라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법은 아주 간단해요. 시키는 대로. 그럼 그 법을 뭘 시켰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용어를 봐야 되는 거고 길이니까 그런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다른 길로 세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공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법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공법들이, 그죠? 그 공법들이 다 다르냐? 그렇진 않아요. 공법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공법이라는 공통점. 그럼 그 공법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 공법의 근거에 의해서 모든 법들은 똑같이 움직이는 거야.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러면 그때 뭐가 있냐? 공통점. 이걸 먼저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공통점을 먼저 캐치한 다음에 차이점을 공부하게 되면 양이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6개 법을 다 따로따로 공부해야 돼요. 근데 이 6개 법에 먼저 공통점을 먼저 흡수하고, 아, 이게 공통점이구나.
그리고 나서 이게 각각의 차이점이네 하고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된다. 자, 법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그렇죠? 만든 이유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면 돼. 아, 이 법이 왜 만들어졌지? 그리고 이 내용이 왜 여기에 적혀 있을 수밖에 없는가? 그걸 조금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니까 나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나 같아도 이런 문구 여기다 집어넣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할 때에 이유까지, 그죠? 이유까지 생각한다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양을 하려면 다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적은 양을 하면서 적은 양을 하더라도 똑바로 알자는 거야. 이것만이라도 이유를 알자. 거기에서 나오면 내가 절대 안 틀리겠다. 이런 생각 갖고 가라는 거야. 자, 항상 이야기합니다. 절대 쫄 필요가 없다. 그렇죠? 쫄지마 공법의 창시자. 쫄지마 공법 치면은 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쫄지마라는 공법.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느끼는 게 공법 쫄 필요 없는데 왜 이렇게 쫄까? 그죠? 가끔씩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은 왜 하필이면 이 어려운 공법 강의를 하세요? 쉬우니까. 그죠? 이게 쫄 필요 없는 과목이니까. 오히려 전 다른 과목이 더 어려워. 이게 더 쉬워. 내용 자체에서. 알면 쉬운 게 공법이에요. 그죠? 딱 어느 정도 한계까지는 할 수 있는 게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왜 어려웠냐? 그리고 앞에 선배들이 왜 어려웠냐? 그냥 스스로가 막 넓혔기 때문에 어려워.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고? 계속 담고만 있었으니까. 지식 따라주고 있으면 계속 먹지도 않고 계속 담고만 있으니까. 담은 게 너무 많으니까. 막 그릇이 더 필요하니까. 막 물탱크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막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시간도 없고. 자,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법은 일단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는 동산과 문제가 있습니까? 부동산과 문제 있습니까? 부동산. 그러면 결론은 무슨 소리냐?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 자체에서 부동산은 모든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 1차 과목, 2차 과목의 공통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거 공법에서 배웠는지 학계론에서 배웠는지 헷갈리는 게 뭐냐? 다 부동산이니까. 저도 부동산 이야기하고 학계론 시간에 부동산 이야기하고 중개법령 시간에 부동산 이야기하고 다 부동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럼 차이점은 뭐겠어요? 공법이에요. 그쵸? 중개법령하고 공법의 차이점은 중개법령이라는 과목과 공법은 우리는 공법이라는 겁니다. 국가가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가 감나라 배나라 개입할 수 있는 경우 이게 공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의 충돌성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부동산. 부동산은 뭐냐? 움직이지 않는 거. 움직이지 않는 게 뭐냐? 토지와 그 정착물. 그렇죠? 자, 부동산이 아닌 건 동산일 거고 동산이 아닌 건 부동산일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은 뭐가 하나가 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못을 박아내야지. 그래서 민법이라는 법률에서 부동산에다 못을 박아놨어. 그게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외에는 뭐라는 거예요? 동산. 근데 우리는 동산은 신경 쓸 거 없죠. 부동산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공법입니다. 그렇죠? 이제 공법을 공부하는데 도대체 공법이 뭐냐? 공법. 그렇죠? 공법. 자, 공법이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그죠? 말 그대로. 개인과 개인 간의 충돌이 아니에요. 즉, 국가와 개인 간의 충돌이 바로 소위 말하는 공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법이라는 과목은 국가가 개인 간에서 충돌인데 문제는 여기에 있죠. 국가에서 법을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돼버려. 일방적이지. 국가가 명령을 하고 금지를 시키는 겁니다.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하고 국가가 명령하고 국가가 금지시키는 법. 이게 공법이 되는 겁니다. 있죠? 그러면 반대로 사법은 개인과의 개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등주의지. 그렇죠? 개인과의 개인 문제. 그러면서 분쟁이 생기니까, 분쟁 생기면 서로 뭐 어떠세요? 돈 주네 안 주네 하고 막 칼 들고 난리 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과의 분쟁에서도 법이 간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이 중재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어찌 보면 이 법이기 때문에 법이 뭐 해주겠어요?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재 역할을 하는 건데 말이 중재지 누구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 그래서 공법을 공부할 때는 내가 빙의가 돼야 되는데 어디 쪽으로 빙의가 돼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바로 국가의 입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으로 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도지사 해야 돼. 그죠? 내가 시장이고, 내가 군수고, 내가 장관이고, 내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때는 장관으로 빙의를 해야 될 거고, 어떨 때는 도지사로도 빙의해야 될 것이고, 어떨 때는 시장으로도 빙의를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쪽으로 빙의를 해서 가야지 절대적으로 약자인 개인으로 빙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으로 빙의하는 순간에 공법이라는 이 근거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쪽에 생각이 되는 거지. 대등주의처럼. 그럼 억울하잖아. 억울하니까 아니 왜 이렇게 내가 갑자기 억울해지지? 왜 내가 갑자기 억울해지지?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공부가 안 되지 당연히. 그죠? 그쪽 입장은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왜 나를 때리지? 나를 때리긴 때렸는데 내가 맞기는 맞았는데 내가 왜 맞아야 되는지 몰라. 근데 때리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때릴 수밖에 없는 거야. 미안해. 미안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너를 때릴 수밖에 없어. 왜? 다른 사람들 위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너를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맞은 사람 입장에서 억울하지. 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위해가지고 내가 왜 대를 위해서 소가 왜 희생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때리는 입장이 된다면 이래서 때렸구나. 이래서 때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은 항상 누구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공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돼. 내가 공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당하는 개인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문제 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6개 법을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6개 법의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두 번째는 도시개발법. 세 번째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너무 기니까 정비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그래서 국토계획법 이렇게 짧게 쓰는 거고 정비법 이렇게 짧게 쓸 겁니다. 자, 그리고 건축법, 그리고 주택법, 그리고 농지법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총 12문제 출제가 됩니다.
도시개발법 6문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6문제, 건축법 7문제, 주택법 7문제, 농지법 2문제. 이렇게 해서 총 40문제 출제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도시개발법, 정비법, 농지법, 이 세 개 법은요, 공부해도 못 맞춰. 공부 안 해도 못 맞춰. 그럼 공부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치, 안 하는 게 좋은 거지. 왜 해? 여기서 요령을 부려야지. 나올 만한 거. 그거 내가 만들어준다니까. 아, 그래, 나는 여기서 세 개만 맞히겠다. 5개 맞히겠다. 2개 플러스 알파 하나예요. 그죠? 5개 맞히겠다. 자, 농지법. 2개 나온다는 소리는 어려운 거 하나, 쉬운 거 하나. 그럼 뭐만 하나 맞추면 돼? 쉬운 거 하나. 그래서 여기서 6개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있죠? 여기서 6개. 자, 요 건축법. 우리는 보통 건축법이라고 주택법은요, 공부를 좀 하면은 약간 접근이 가능해요. 왜?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어들은 상식이 있는 게 여기에요. 여기는 상식이 없어. 도시개발법, 정비법, 농지법 이쪽에는 상식이 없어요. 근데 이쪽에는 좀 상식적인 게 생기고, 아, 건축법, 저거 용어 들어봤네? 주택법, 저거 들어봤네?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주택법이나 건축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8개까지 여러분들이 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8개. 4개, 4개씩. 그죠? 4개, 4개씩. 그러니까 중급 문제까지만 맞히면 돼. 상급 문제 2개 날리면 돼. 안 맞춰도 된다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중급 문제급에서 4개, 4개씩 해서 총 8개 정도.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를 합치면 14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서 8개 정도 맞추면 돼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8개를 맞히게 되면 여기서 이 2개를 합치게 될 거고, 그러면 총 2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개를 목표로 여러분들이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2개를 맞히느냐 못 맞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가 되겠어요? 60점이냐 아니면 55점이냐. 그러니까 55에서 60점 형태를 여러분들이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우리가 오지선다형이잖아요. 총 5개. 1번, 2번, 3번, 4번, 5번 있겠죠? 자, 근데 40문제잖아. 그러면 정답이 1번일 확률, 2번일 확률, 3번일 확률 이게 있겠죠? 그러면 한쪽으로 절대 몰지 않거든. 그러면 보통 기본이 8개예요. 아시겠죠? 8개. 그러면 8개니까 5, 8에 40문제 아니야. 1번도 답이 8개일 수 있고 2번이 8개일 수 있어. 근데 답이 좀 많이 나온 쪽으로 가면 10개가 돼요. 적게 나온 쪽으로 가면 6개입니다. 최소 6개는 나오는 거야.
그러면 22개 맞춰놓고 나서 안 나온 번호가 있겠죠. 뭐 3번이 안 나왔다든가 4번이 별로 안 나왔다든가. 그러면 그 번호로 밀어붙이면은 2개 이상은 맞춰요. 그러니까 22개만 맞춰도 몇 점은 나온다는 소리예요. 60점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 요령을 우리는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24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그럼 대부분 어디 쪽에다 공부를 집중으로 해야 되겠어? 여기.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건 여기다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법률과 건축법, 주택법, 이 세 개 법. 이걸 기본법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개 법을 주축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정비법, 농지법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키포인트처럼 만들어 줄 거예요. 나올 만한 거. 그 키포인트에 나온 것만 계속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자,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이 뭐냐? 일단 대한민국 국토가 있어. 그러면 이 국토에다가 뭔가 건설을 해야 되겠죠. 근데 건설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학교가 있고 그리고 주택이 있으면 사람들은 주택 쪽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학교 쪽에 관심이 많습니까? 주택 쪽에 관심이 많지. 그러니까 집을 짓는 쪽에 더 관심이 많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있는 건축물 짓는 게 더 관심이 많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공적 사업들은 뒤로 밀리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나이트클럽 옆에 학교 만드는 일이 생길 수 있게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도 엉망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만들려고 하는 계획 자체가 다 틀어져 버린 거지. 왜? 계획보다는 뭐에 더 중시해버리냐? 이용에 더 중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국토계획법, 국토이용법 법률을 따로 하다 보니까 이용 쪽에다가 관심을 던져두고 계획은 뒤처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엉망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경험을 해봤어. 신도시 같은 걸 만들면서. 그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한번 소 잃어봤잖아. 그럼 외양간 고쳐야지. 그래서 이제 만든 제도가 계획을 세워서 이용을 하라는 거예요. 주택은 어디다 만들 건지, 학교는 어디다 만들 건지,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이런 계획을 좀 세워라는 거야. 그럼 계획을 먼저 딱 세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용을 하게 되면은 깔끔해질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국토계획법이라는 것은 바로 저기 있는 저 계획이 뭔지 그리고 이용이 뭔지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토계획이 뭔가 그리고 이용이 뭔가. 대한민국 국토를 쓰려면 뭐부터 세워라? 계획부터 세워라. 그게 공법이에요. 아시겠죠? 대한민국 국토를 쓰려면 계획부터 세우고 해라. 그렇죠? 그 계획은 누가 세운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공이 세운다는 겁니다. 국가기관이 세워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이 있네. 도시개발법이라는 건 뭐냐? 도시개발법은 도시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논밭이 있을 거예요. 이 논밭에다가 결국은 땅을 뺏어오겠죠. 그죠? 누가요? 국가가. 그러니까 수용하는 거야, 땅을. 수용해와서 여기에다가 이제 대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대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에다가 건축물을 만들겠죠? 그러면서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도시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는 거. 이것을
도시개발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대한민국 땅을 활용하는 거잖아. 그럼 아까 대한민국 땅을 하려면 뭐라 그랬어? 계획 세우라 그랬죠? 이용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내용인데, 그런데 도시개발법에 관련된 신도시법은 여기는 또 내용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럼 국토계획법에다가 집어넣고 하자니 따로 여기 있는 내용을 빼온 겁니다. 아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하나의 국토계획법 내용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야. 근데 신도시법으로 따로 빼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나눠지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땅을 또 이 사람들한테 나눠줄 건지. 자,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에요. 자,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이미 건물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어. 근데 단독주택이라는 것은요, 그죠? 단독주택. 자, 이것을 없애고 무슨 주택을 만들어야 되겠어? 공동주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없애고 공동주택을 만들려면 여기 있는 땅이나 건물을 받아와야 되겠죠. 근데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후화된 거, 오래된 거. 오래되면은 신도시가 구도시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구도시가 되면은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렇게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공동주택은 이미 만들어졌잖아. 길도 괜찮아. 근데 길은 손댈 거 없어. 뭐가 문제예요? 집이 문제지. 집이 오래된 거니까. 그럼 집을 무너뜨리고 다시 집을 짓는데 이왕이면 높게 짓겠어? 낮게 짓겠어요? 높게 짓겠죠. 그래서 여기를 재건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즉 정비법에서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시행할 거며 어떤 식으로 나눠지게 할 건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건축법이 있어요. 건축법은 우리 가족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있어? 내 땅이 있으면 내 땅에다 내 맘대로 건물 지을 수 있겠죠. 그럼 내 땅에다가 내 맘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함부로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땅이어도.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 자기 땅에 건물을 지을 때도 지방자치단체에게 허락을 받아라는 겁니다. 그게 건축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허락을 받을 것인지. 그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뭘 허가를 받는 것인지. 이런 게 바로 이제 건축법 내용이다. 자, 주택법. 주택법에도 건물을 짓는 건데, 주택법인데 우리는 주택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30개 이상 주택을 건설하면은 주택법으로 가고요. 29개까지는 건축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법상에 29개까지 집을 지을 때는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만들어서 집 있는 사람한테 팔아먹든 집 없는 사람한테 팔아먹든 간섭 안 하는 거지. 근데 30개 이상은 여기서 주택을 만든 사람들은 이 집을 이 사람한테 줘라.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이렇게 누가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랬잖아. 공법은 누가 개입한다고? 국가가 개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개입이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서 30개 이상의 단독주택을 지을 때 이 단독주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국가가 개입하는 겁니다. 자, 공동주택을 30개 이상 지을 때 역시 누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설 공급이에요. 그렇죠? 건설을 어떻게 할 거고, 아무한테나 건설 맡기면 안 될 거 아니야. 나중에 무너지면 안 되니까. 또 공급이 또 중요하겠죠.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택법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농지법 있어요. 농지법은 아까 우리가 농지가 있으면 이 농지에다 신도시를 만들었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농촌에 있는 땅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1차 산업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1차 산업이 무너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쵸? 그래서 1차 산업이 무너지지 않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든 경우가 1차 산업을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끔 보존하게 해야 돼요. 그쵸? 함부로 손대. 근데 손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쵸? 손댈 수밖에 없는 경우. 왜? 아까 신도시는 어쩔 수 없이 논밭에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함부로 이것을 손대지 못하게끔 해야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는 허락받고 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옆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만들려면 이건 농촌의 땅이었는데 농촌의 땅이 다른 걸 변해버린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전용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전용됐다고 그럽니다. 바뀌었다는 거지, 땅이. 그죠? 땅이 농사 짓는 땅에서 다른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전용하려면 환불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전용이라는 전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소리는 바로 여기 있는 이 행위는 공기관의 허락을 받아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6개의 법을 지금 공부를 했는데요. 이 6개의 법들이 다 누가 개입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공이 개입해 있다는 거예요.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역시 공이 개입했고요. 그리고 도시개발법, 정비법. 자,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빠져나온 법이야. 그러니까 계획 세우고 이용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방향이 다르니까. 그렇죠? 방향이 다르니까. 도시개발법은 없는 땅에다가 새롭게 만든 거고, 정비법은 원래 있는 땅을 없애고 다시 만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방향이 다른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이 또 많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따로 법으로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어렵지. 자, 그리고 건축법. 역시 공이 개입했죠? 내 땅에다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주택법. 자, 근데 건축법이나 주택법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집 짓으면 건축법이니까. 근데 30개 이상 만들 때는 무슨 걸 한다? 주택법으로 한다. 주택이 안에서만. 그렇죠? 주택이 안에서만 30개 이상. 왜? 공급 때문에. 함부로 집 있는 사람한테 집을 또 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30개 이상 만들 때는 공급은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지법. 농지법인 경우에는 1차 산업을 유지시키자는 겁니다. 그럼 그 1차 산업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할 수 없다면, 그죠? 할 수 없다면 그때는 함부로 할 수 없게끔, 그죠? 공이 개입을 해서 최대한 막을 수 있게끔, 그리고 어쩔 수 없으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공이 개입해서 전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만든 법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6개 법을 바로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공법은 또 있습니다. 그죠? 뭐 개발 제한과 관련되어 있는 법도 있고 산지와 관련된 법도 있고 여러 법이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한테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로서 요 6개 법 정도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6개 법을 대단하게 엄청나게 많이 보고 와라?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만 알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 6개 법이 왜 탄생했는지, 그리고 이 법의 주요 내용이 뭔지. 근데 출제를 계속 오랫동안 30몇 회까지 내다 보니까 낼 만한 문제는 다 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역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맞춰야 될 문제는 24문제니까 16문제는 어려운 거 나오더라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그 16문제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나는 기본 24문제, 그 기본 24문제는 잘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10개 어렵게 내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33회의 경우에는 바로 14개를 어렵게 낸 거예요. 그러면 10개 어렵게 됐던 시험이 14개를 어렵게 됐잖아. 근데 우리가 포기해야 될 시험 문제는 16문제 아니야. 그럼 16문제면 아직도 4문제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직도 4문제가 더 남은 거야. 포기해야 될 문제가. 근데 2문제 어렵게 냈으면은 14개 어렵게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계속해서 16개까지 어렵게 내면은 그때까지는 우리는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맞춰야 될 문제는 24문제만 되니까. 또 어렵게 내면은 우리 한 20개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20개만 맞춰. 나머지는 아까 안 나온 번호 내리 찍으면 된다니까? 그럼 24개 나온다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6개 법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우리 교재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